We went and we visited some yards in South Korea. Very impressed with their volume and throughput. There's a lot to learn. Quality of service. It's very interesting how they build ecosystems around their yards to attract and retain their workforce. There's certainly some learning we got from that. 최근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 장관이 한국에 찾아온 후에 놀라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조선소를 둘러본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 장관은 언이 벙벙하다면서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화 수준과 실시간 모니터링이 굉장히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델 토로 장관과 함께 한국과 일본을 모두 살펴본 톰 앤더스 소장은 미 해군 연맹 세미나에서 한국에 대해서만 놀랍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신뢰성 높은 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는 일본을 배제한 채 미국은 군함을 생산하기 위해 한국 조선소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도태평양 영내에서 중국의 군사적 역량에 밀리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며 한국과의 방산협력 기반을 확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973년에 설립된 미국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 공화당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할 뿐만 아니라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보고서에서 미군 전반에 걸쳐 무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태평양 내 필요한 군함 규모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막대한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한 만큼 의회가 제시한 목표치와 실제 건조 가능한 군함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해군 장관과 실무자들이 함께 한국과 일본 조선소를 연달아 방문하며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게 군함 발주를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고서에는 한국 단독 독점 군함 조달 수주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함선 공급을 한국에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미국 함선 독점 공급에 따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전개될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평가는 최근 국내에서 공개된 한 영상을 통해서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인 지난 4월 28일 놀라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항함이 일본의 4,500발의 목표를 정확히 때리는 실사격 장면이었습니다. 정조대항함은 국내에서 독자 설계 건조했으며 우리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이전까지 가장 컸던 대한민국의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항함은 7,600톤급으로 정조대항함은 이보다 600톤이 더 크고 무엇보다 세종대항함은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능력은 있었지만 요격 미사일은 장착하지 못했는데 정조대항함은 최대 400km 떨어져 있는 탄도탄 등 대공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정조대항함은 국내 최대 규모로 탄도탄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현존 최강의 전투함입니다. 공중해상 수중 모든 작전이 가능하고 특히 방어 능력이 뛰어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항함은 신의 방패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날 정조대항함 실사격에서는 펠렁스 CIWS라는 이름의 기관포 형태의 근접방어 무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타격이 될 부표가 해상에 띄워지고 적의 시스템을 교란하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초고출력 전자파를 송출해 타깃을 추적했습니다. CIWS의 총탄은 물발화를 일으키며 타깃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적의 미사일이 각종 방어체계를 뚫고 정조대항함에 접근하면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한 기관포가 자동으로 미사일을 추격하며 요격하는데 이때 20mm 탄환을 분당 4,500발의 속도로 쏟아냅니다. 이날 시험 사격에서도 분당 4,500발의 화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이 장면을 보고 가슴 벅차네요. 웅장한 정조대항함이 있어 해군은 더 든든해지겠네요. 대한민국 해군 멋집니다. 8,200톤급 우리나라의 자존심이군요. 중형 항모까지 달려 라며 감격했습니다. 그동안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있었지만 미국, 일본 이지스함보다 뒤처진다면서 성능 개량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사업이 강개토3 배치2로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배치1보다 성능이 좋아진 한국형 구축함 3단계 두 번째 건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시리즈의 첫 번째 함정인 정조대항함에 이어 이번 함 건조를 본격화했는데 정조대항함은 올해 하반기 해군 인도를 앞두고 있으며 2번 함은 지난 12일 기공식을 가졌고 3번 함은 올해 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세대의 정조대항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이 빠르게 건조되어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8,200톤급 이지스함을 세대나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조선소의 놀라운 생산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왜 미국이 일본도 아닌 한국에게만 미 군함 생산을 맡기려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무려 145년이나 된 스미모토 중공업의 조선소가 문을 닫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일본 조선업체들은 향후 몇 년간 인도대 선박 주문량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 조선소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철강을 비롯한 기자재 가격 상승, 선박 가격의 급등한 변동, 수급 격차 확대에 따른 해외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에 밀려 스미모토는 성명을 통해 2024 회계 연도부터 일반 상선에 대한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일본 조선업은 버티고 있지만 이렇게 전통 있는 조선소가 문을 닫는 것이 일본 조선업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8월 미 해군 데이토리 장관은 치열한 전략적 경쟁 시대에 새로운 해양 국가 통치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아시아 방문 중 발표된 해군 성명서를 통해 중국이 전세계 조선업 지배력을 공격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은 미국의 자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조선소 외에도 대부분 온전하고 휴면 중인 옛 조선소 부지가 전국에 많이 있다고 덧붙이며 미국은 군용 및 상업용 선박을 생산하기 위해 재개발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조선사가 미국에 와서 군함을 만들어달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급히 한국에게 군함 생산을 맡기려고 하는 이유는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수많은 경고 신호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외교 및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 조짐이 점차 확실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벌이고 있는 군사력 증강이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상황과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정보국장이었던 마이크 스튜드먼은 군사 전문지인 원도 락스의 기관글에 시진핑 총서기가 대결을 준비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현 상황을 볼 때 대만이 아마도 2020년대 후반 또는 2030년대 전반에 생존 위기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미국이 방위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기반 붕괴로 인해 중국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벌이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미국이 대만의 자유를 지켜내겠지만 엄청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2척과 구축함, 순양함 등 최대 20척을 잃고 중국은 주요 군함 50척 이상을 잃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당장은 무승부일지 모르나 오래 지나지 않아 중국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미국보다 빠르게 새 군함을 지어낼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미 의회 예상국 에릭 랩스 해군 분석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년간 미국이 6년 걸려 만들어낸 양에 해당하는 17척의 구축함과 순양함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랩스는 산업 경쟁력과 배 구축에 있어서 현재 중국은 2차 대전 초기에 미국과 같은 위치에 올라와 있다며 그에 반해 현재 미국에는 많은 숫자의 군함을 빠르게 만들어낼 산업적 역량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군함을 만들어낼수록 대만은 물론 미국은 지금 조급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미국에 군함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나라는 놀랍게도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상 쓸모이었습니다.